기분 나빠서 누구 기분이 나빴다는 건지 보겠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불참에 이재명 대통령 기분 나빠 못 나오겠다는 겁니까? 라고 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업무 보고 자리였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독립기념관은 어디 계세요? 누구세요? 예, 사무처장 민병원입니다. 예. 우리 대표는 네? 아 그래요? 직무정지 중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않은데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 그런 건가요? 업무정지 중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 나왔군요. 지금 국가보훈 차관입니다.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보훈부에서 대신 사무처장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뭘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가 뭐냐? 우리 민족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만들어낸 결과다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 독립기념관이 원래 추구했던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찾았던 이유 내가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 질문이 대체 뭐냐? 독립기념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감사를 받는 중이라서 안 나왔군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뭐 때문에 감사를 받는 거냐? 이 발언 때문에 사실 감사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기념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관장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이 패망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역사의 진리입니다. 네, 지금 이 독립이 연합국 승리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한 그 부분을 갖고 지금 감사를 받는 거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뭐라고 했느냐. 독립기념관 존재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독립은 우리 민족이 치열하게 싸워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잊지 말고 원래 추구하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하시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최 교수님, 만약에 김영석 관장이 왔으면 상당하게 거의 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그렇죠. 뭐 유도 아니고 굉장히 좀 큰 소리가 좀 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김영석 관장은 1945년도 8월 15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당장 해임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거겠죠, 지금. 임기도 있고 당장 어떤 무슨 법률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어떻게든 저는 저 사람 그만두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이게 다른 기관이고 독립기념관이잖아요. 네. 독립기념관인데 지금 아까 얘기도 연합국의 산물이다, 독립이. 연합국의 승리가 하나의 요인, 여러 요인 중에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독립기념관장의 말씀은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독립사를 조금이라도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많이도 필요 없어요. 조금만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독립투사들이 했다는 건 너무나 잘 알 수 있다고요. 간도 독립운동, 그리고 일본의 북한도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 만행들, 홍범도 장군, 이런 것들, 봉오동 전투, 최재형 선생, 끝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거기에 대한 발굴도 안 돼 있고, 독립기념관이 그런 거 하라는 데요. 잘못 친일 인사가 자꾸 이제 무슨 친일 인사가 아닌 걸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도 바로 잡아야 되고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건 여러 가지 일이 많은 일인데 최소한 독립기념관장이라는 분이 1945년 8월 15일은 주권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한국 국민은 없었다. 그런 말 자체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독립기념관 왔으면 뭐 원론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이런 겁니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네. 당신 이거 무슨 의미로 한 얘기요? 제가 대통령은 그거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 당연히 그만두셨다고 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둬야지. 그래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자꾸 이런 흥분하는 이 주제가 많은데 전 이런 분이 어떻게 독립기념을 권력이 바뀌었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너무 많이 진출했어요. 이 현대사, 근대사 관련해가지고. 저는 그거 빨리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더 했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요건 윤 대표님 말씀도 살짝 좀 들어볼까요? 저는 임기가 있잖아요. 네. 임기가 있으면은 그걸 지켜줘야죠. 아직 뭐 내년 뭐 하반기까지는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은 함부로 내보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예 법을 바꿔야죠. 법을 바꿔서 정권 바뀌더라도 임기를 지켜주든가 아니면 정권과 함께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페어하게 해야죠. 그리고 어제 저는 대통령이 참 어떻게 보면 경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기분 나빠서 안 왔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영석 독립기념관 네. 장관이. 기분 나빠서 한 게 아니잖아요. 보훈처 장관이 못 오게 했잖아요. 지금 감사 중이라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분 나빠서 안 왔나.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소통이 저렇게 안 되나요? 보훈처 장관하고 대통령실하고 저렇게 소통이 안 돼서 왜 안 오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물어보나요? 일부러 얘기를 꺼내서 없는 사람 망신 주려고 하는 건가요? 저런 태도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얼마 전에 농림부 장관, 뭐 국장 있잖아요. 네. 11일 날 업무 보고했어요. 근데 얼마나 대통령실이 소통이 안 되냐면 나흘 뒤인 15일 날 강휘정 대변인이 이번 업무 보고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농림부 정책관이다.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제 또 송미령 장관이 또 SNS에 또 그때 얘기한 게 많이 다르다고 또 했잖아요. 저렇게 대통령실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니까 이번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보면은 제가 보기엔 투명하고 공개적이라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은 대통령이 너무 좀 경솔하게 말을 한다. 그리고 앙앙볼락한다. 또 강팍하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시청하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생각도 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다른 결의 또 의견도 저희가 좀 지금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만약에 왔었으면 막 진짜 큰 소리가 나고 오히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 때보다 더 좀 논란이 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네, 지금 본인은 상당히 좀 억울해하고 있다고 해요. 왜? 이학재 사장 주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볼까요? 나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을 뿐 내가 정치를 한 게 아닌데 뭔가 내가 대통령이랑 자꾸 뭔가 이게 맞대응하는 이런 모습들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키우려고 한다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나한테 씌워진 것 같다. 아, 근데 좀 답답하다라고 또 주변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산하기관 장은 못 해봤는데 산하기관의 기획시장은 해봤어요. 근데 산하기관은요 감히 저런 얘기 못 해요. 산하기관 장들은 장관에게도 말을 못 합니다. 장관들에게도. 근데 지금 저 산하기관 장이지만 저분이 삼선 의원 출신이잖아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그다음에 인천시장 출마 얘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저 자체가 정치예요. 그렇게 했는데 기자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거기 또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계속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하는 건 좋아요. 그만둬라 이거니까 제게. 그만둔 다음에 정치 확실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하냐. 그리고 산하기관 장이 공공기관 저기 인천공사 사장인데 저 자리를 대통령 저것도 임기가 있으니까 지켜줘야 돼. 맞아요. 맞습니다. 그 말은 부인 안 하겠는데 저런 태도는 맞지 않아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인데 거기다 대놓고 항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논리 문제 이전의 문제예요. 이건 권력의 정통성의 문제고 정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지금 이재명 권력이 너무 약하게 보여요. 저는 아까 일정 부분 우리 윤 대표님 말씀에 동의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볼 때 요새 언론이 국정업무 보고에 대해서 너무 말을 꼬투리 잡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전부 위험이 있어야 되고 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소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건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학재 사장의 저런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딱 해임 그만두고 사퇴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 말이 상상이 안 가요. 산하기관장이 자기 정치니까 저런 말 하는 거예요. 일반적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산하기관장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합니까? 장관한테 얘기를 못 하는데. 저런 정치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누가 봐도 정치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산하기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아까 살짝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죠. 이른바 콩GPT라고 불린 이 농식품부 이 식량국장의 상황이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 모습 저희가 지난번에 1위 기사를 소개해드렸었죠. 같이 볼까요? 이게 지금 이 17일 날 기사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통령이 칭찬한 콩GPT 국장 농림부 차관 파격 발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파격 발탁 요거 무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콩을 수입을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모르시면 나중에. 식량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적입니다. 이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8만 3천 톤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량국장은 명쾌한 답변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또한 AI처럼 정확한 수치를 바로 답하는 전문성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뭐 농림부인가요? 어디면은 국장을 아이고 잘한다고 하면서 칭찬해서 뭐 이 사람이 벌써 뭐 차관 물망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말한 수치 틀렸던데요. 그분이 질문을 잘못 보고 네. 파격 발탁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수치 틀렸던데요. 대통령실에서 칭찬하는데 그거 아니던데요. 라고 지금 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죠. 실제로 온라인상에 이거 수치 틀렸어요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이렇게 정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냐? 이 이른바 콩GPT 이 변국장이 이 변상문 국장이 얘기한 발언 중에서 네, 올해 콩 생산량 8만 3천 톤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잘못 이 질문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16만에서 17만 톤입니다. 체유용 콩 100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91만 톤입니다. 수입 식용 옥수수 전부 다 비유전자 변형, GMO입니다. 라고 했는데 일부 유전자 변형 식품을 사용합니다. 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즉각 바로바로 대답을 하네. GPT야. 라고 해서 와, 차관으로 승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또 오답이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최 교수님, 사실 저희가 영상을 볼 때 유능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런 부분들이 이제 이 업무 보고 즉각적으로 나가니까 승진기가 되니까 하나의 그 단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저 대답을 이제 다 틀린 걸 판명이 났는데 콩GPT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시원하게 했단 말이죠. 답변을 제대로 즉각적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차관 얘기 나오는 것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대답을 잘한 건 잘한 거고 대답을 잘하지 못했지만 잘한 건 잘한 거고 차관 질문 또 다른 여러 가지 영향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설령 잘 못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잘했다 하더라도 그게 차관님 그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업무보고 얘기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나오고 내일 또 오늘인가 내일인가 검찰 법무부 또 이제 업무보고는 더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요. 검찰 개혁 관련해. 그럼 또 언론도 여러 가지 비판할 텐데 대통령실도 조금 더 절제하고 더 좀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처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올 거라고요. 근데 왜냐면 국정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 대표님 짧게. 예, 업무보고가 국가적인 난제 해결이나 해결 방안을 브레인스토밍해서 의견을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너 잘한다, 너 못한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한 데도 가는 거죠. 변상문 식량국장이 저는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그 수치 대답한 거 원래 기술직으로 들어와서 그 분야만 식량국에만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틀렸더라도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걸 잘한다고 해가지고 국장을 차관 승진 2단계 오르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 분야에 했던 사람 수치에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정치인이나 뭐 외부에서 온 사람은 뭐 어디 가서 놀다 왔느냐 해서 면박 주고 저런 그 식으로 업무보고가 운영되다 보니까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자꾸 디테일, 감정적으로 진영 편가르기로 가는 단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업무보고는 지금 오늘도 사실 예정이 돼 있죠. 앞으로 있는 업무보고에서 계속 이런 비슷한 논란이 또 계속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오늘 아마도 이게 진짜 좀 오늘 좀 많이 이슈가 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이거죠. 아까 저 일면에 소개를 드렸었죠. 대법 자체 내란 재판부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입법을 연내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라고 자체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에서 아니에요. 우리 하던 거 계속 할 거거든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이 무작위가 아니라 추천을 통해서 만든 재판부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 아주 짧게 최 교수님, 민주당 결국 대법원 안 받지 않고 자체안으로 그냥 꼴대까지 연내에 그냥 이 민주당 안으로 통과를 시킬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예. 상당히 지금 위헌 소지를 거의 없앴어요. 근데 거의 없애도 안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헌이니까. 네.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그 외부에서 하는 것도 다 이제 배제했고, 가장 중요한 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데 그건 아주 충족시킨 거기 때문에 저는 할 거라고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도 그냥 이렇게 강행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어요.